Please listen carefully. 여러분은 지금 영화를 좋아하는 미생들의 담론, 영화미담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요, 매 방송마다 한 편씩 영화를 선정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비전문가 지향 방송입니다. 1부는 간단한 근황 나눠봤고요. 2부는 영화 소개, 3부는 본격적으로 수박 겉을 핥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영화미담 3화,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를 앞둔 시점에 녹음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부부터는 스포일러가 가득한 담론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앞으로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아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2부 끝나고 노래 한 곡 듣고 왔잖아요, 저희가. 네네. 픽시스의 Where is my mind? 영화 속의 명대사이기도 한데 네. 이 노래 들어보셨죠, 다들? 그 엔딩 씬에서 완전 멋지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1시간 동안 들었어요, 오늘. 되게 뿌듯하다. 내가 추천해줬는데. 추천하기 전에 이미 듣고 있었는데 아니. 추천을 받았어. 이미 그 노래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이미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셨구나. 네, Where is my mind라는 그 대사를 네. 듣고 나서 검색하던 중에 노래가 엔딩을 찾게 된 거죠. 아주 듣게 됐는데 오늘 1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아니 그 브래드 피트는 주인공의 분신인다 얘기하려고 지금 3부를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속이 시원하네 이제. 네. 아니 이거를 우리가 원래 이제 대본 준비하면서 미리 영화에 대해서 좀 질문지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네. 승냥이가 영화를 안 보니까 이걸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답답했어요. 그렇죠. 그때 브래드 피트 네. 언제 주인공의 분신이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 눈치채셨어요? 혹시 두 분은? 나는 영화를 의심했던 순간. 영화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그리고 그 파이트 클럽 이전에는 이런 장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보다가 거기서 네네. 이제 당신이 이거 손도 지져 주셨잖아요. 더든씨 할 때 그냥 거기서 대놓고 나올 때 알았어요. 형님은요? 형님은 그 얘기를 듣고 보셨다고 했나요? 아니요. 저는 그 중반쯤에 그 타일러가 말라랑 잠자리를 하고 아침에 네네. 에드워드 노튼이 왜 여기 있냐고 말라한테 말을 하잖아요. 맞아. 그때 말라가 의아하게 바라보거든요. 네. 그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 그 네. 뒤로 좀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세 명이 한 프레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맞아. 의심하면서 봤어. 네, 그때부터 네네. 좀 이상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중인격이라는 생각은 그때까지는 안 했는데 계속 한 프레임이 안 나오고 나서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테일러는 뭐 지하에서 뭘 만들고 타일러. 타일러 죄송합니다. 타일러는 뭘 만들고 있었고 네네. 지하에서 이제 잭은 이제 그 지상에서 그러니까 그 집 1층에서 여자 말라였나요? 말라랑 네네.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뭐 테일러가 뭐라고 해라고 하면 나는 맞아요, 필요 맞아요. 없어라고 해라고 하면 나는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때 센스 있는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네. 이상했고 저는 그때 타일러랑 잭이랑 비행기에서 처음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비누장수라고 나는 네네. 그런 얘기했을 때 비누 같은 가방을 들고 그 타일러가 죄송합니다. 타일러가 같은 가방? 같은 가방인데 비누 같은 가방을 들고 그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화장실밖에 없는데 왜 비누 같은 가방을 들고 나갔을까? 저는 거기서 좀 약간 그렇죠. 이거 약간 묘한데 하고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거기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의심만 했던 게 뭐 좀 비누로 뭘 만들어서 폭탄을 만들거나 하나 이 생각했었어요. 터트리러 가나? 네네. 그래서 그랬죠. 이제 뭐 앞으로 가서 뭐 터트리나? 저는 화장실 가나 이랬는데. 한창 막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상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앞신이랑 이어서. 네네. 저는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혹시 폭탄을 만들어서 진짜 폭발을 하게 되나? 그래서 뭐 둘이서 이제 어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베프가 되어서 파이트 클럽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구나. 네, 괜찮은데. 네, 의심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뭘 어떤 장면을 보고 나면 넘겨짚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음에 어떤 장면으로 쓰일까 뭐 이런 거 좀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저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막 네네. 영화 볼 때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브래드 피트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그 잠깐 승냥이 먼저. 예. 언제인지 아세요? 승냥님부터 말씀해 보시죠. 맨 처음 등장한. 저는 그 장면이었어요. 출장 갔는데 무빙워크였나? 거기 주인공이 지나가는데 옆에 그 반대쪽으로 향하는 그 브래드 때? 피트가 지나가요. 쑥. 그 가죽 재킷 트레이드 마크인 그 갈색 가죽 재킷이랑 안에 그때 뭐 좀 하와이안 셔츠 그런 거 입었었나? 그 지나갈 때 대사가 되게 딱 일치해지는 그래요? 대사로 그때 알고 나레이션이 기억을 해요. 뭐예요? 그때 나레이션이 뭐 누군가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나? 그 내용이 나올 때 절묘하게 이렇게 음. 둘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라쿤님은 브래드 피트가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저는 알고 계시죠? 맨 처음에 응. 제 눈을 의심을 했는데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고아남 환자 그 모임 갔다가 나오는 길에 네. 길에서 갑자기 한 프레임이 딱 이렇게 깜빡거리고 넘어가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이거 뭐 VOD 보는데 잘못됐나 맞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브래드 피트였던 네. 것 같은데 예, 영화에서 보면은 네. 브래드 피트 그 타일러가 영사기 돌리는 그런 네네네. 일을 한다고 아무도 설정이 모르게 돼 영화는 있죠. 바뀌고 네. 뭐였지? 필름은 바뀌고 영화는 계속된다. 거기서 가족 영화의 필름에 포르노를 한 컷을 넣어서 원래 금기시된 것을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짓궂은 짓을 하잖아요. 이 영화에서 이거를 무슨 서브리미널 기술이라고 하죠. 아닌가? 모르는 거 아닌 척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 1프레임씩 나오길래 네, 되게 이게 의도된 건지 실수인 건지 네, 이게 뭐 찾다가 프레임 뭐 이런데 근데 네, 그 고아남 잠결식 속에 이렇게 나오는 그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 고아남 거기 말고 그 전에 그 전에 나와요. 맨 처음에 나와요. 맨 처음에 물론 테일러 이제 잭이 음. 그 반복되는 일상 회사 장면 어. 나올 때부터 딱 네. 등장하고 혹시 복사기 앞에 네. 맞아요. 맞다. 그때 한번 거기서도 깜빡했어요.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의사가 그렇게 힘들면 저런 암 환자 모임에 가봐라라고 복도에서 얘기할 때 그때도 뒤에서 딱 나오고 그게 브래드 피트였구나. 네, 이렇게 연출한 게 이미 관객들한테 계속 브래드 피트는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금기시된 뭔가 침범하면 안 되는 영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힌트를 줬군요. 네, 계속 알려주고 있지만 언제 잡을지는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브래드 피트가 아니라 그 주인공 잭인 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그 계속 그 깜빡거리는 게.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잭이 브래드 피트가 예. 잭이네.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뭐랄까 내 삶에서 막 되게 그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그 잠을 못 자서 의사를 찾아가고 하니까 내 뭐 정신이 뭐 몽롱해져서 뭐 나의 자아가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거라서 그게 그 잭 본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이제 처음에 타일러죠. 타일러가 등장하기 그냥 전이라서 테일러로 해요. 네, 브래드 피트라고 할게요. 네, 브래드 피트가 네. 등장하기 전이어가지고 피트가 네. 빵형이라고 하죠. 빵형. 예, 계속 하시죠. 저는 거기 대사에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진정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영화에서 이제 현대 소비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몸이 아프잖아요. 네. 몸이 아프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감기에 걸려서 용기가 생겼어. 골골대니까 약간 좀 네. 더 제 인생의 제 주인이 됐다고 할까? 좀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 맞아.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친구한테 맞고 들어왔을 때도 되게 잠을 편하게 잤던 것 같아. 되게 자유로워졌어. 원래 때린 이게 심리적인 뭔가가 있나 봐. 빨리 맞아야. 네. 이제 오늘 맞을 분량은 다 맞았으니까. 발 뻗고 잔다. 네, 잠을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깝쳤거든요. 지금은 혹시 사모님이랑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잃을 게 없을 때 진정 자유로워진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제가 나이가 좀 있지만 몇 년 전까지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산다던가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언제든지 제가 좀 해외여행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떠나서 집시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서 어머니께서 근데 걱정하시는 거죠. 나이는 먹고 결혼은 안 하고 집이라도 하나 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네. 근데 그랬더니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일이 너무 노예가 힘든데 됐군요. 이걸 계속 돈을 써야 되니까 일이 힘들지만 계속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는 굉장히 커졌고 돈 씀씀이도 커졌고 네. 직장을 그만두면 이만한 생활을 누릴 수가 없고 약간 그래서 아무것도 쓸 일이 없으면 나갈 돈이 없으면 네네. 직장을 쉬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요즘 고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이 그런 생각 힘들어가지고. 많이 네. 할 건데. 우리 승냥이는 그런 고민이. 근데 저는 사실 현재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예요. 잃을 게 없는 상태라서. 네. 그래서 진짜 자유롭죠. 네, 정말 자유로워서 항상 팬더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워서 네, 밖에서 몇 박씩 이렇게 숙박을 해도 네. 집에 연락을 안 하는데 집에서 찾질 않더라고. 아니 지난번에 예. 녹음한다고 서울 쪽 올라와서 사박이었나? 네네. 했는데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는데요. 네. 화를 내시는 게 전화기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화 많이 나셨냐고 했더니 하도 연락이 없어서 그래도 다단계 끌려갔죠. 다단계만 아니면 화를 안 내시는 어머니. 영화 미담에 노동력을 갈고 있었는데. 빨리 스폰 받아야 돼요. 네, 열심히 해야죠. 영화에서 보면 그 지방 흡입을 한 사람이 사람 지방으로 만든 비누를 좀 비싸게 사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리고 또 가구에 집착하던 주인공이 가구랑 집을 박살내 버리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자신이었으니까. 네네. 그 영화 속에서 되게 아이러니 같은 걸 잘 다뤘던 것 같아요. 무슨? 네, 처음에 이제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평등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브래드 피트한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엔 그게 이제 주인공 잭이랑 동일 인물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엔 평등을 추구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명만 꼭대기에 있고 나머진 다 밑에 있는 그런 상하 관계가 돼서 네네. 그런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게 보여서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배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 누군가 나를 관리 감독해주고 거기에 그래서 그 브래드 끌려가고 피트를 다 이렇게 그 지위에 따라가잖아요. 네네. 예.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케아 가구에 되게 집착을 하면서 소비를 하고 그걸 해소를 하잖아요.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것들을. 네네.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뭐 소비에 집착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그 소비에 집착까지는 아닌데 정말 이상한 게 집에서 커피를 먹으면 맛이 안 나요. 진짜 이상하게. 제가 원고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집에서 잘 못해요. 집에 또 컴퓨터가 거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거든요. 들어오시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밥을 차려드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끊겨요 중간에. 피난처.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밖에 나가 있거든요. 보통은 밖에 나가 있는데 집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오늘 일을 하시는 게 확실해서 절대 돌아오실 일이 없어요. 어머니도 당연히 일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커피를 사와요. 네. 이상하게 밖에서 사온 커피가 누군가 타준 커피가 맛있거나 혹은 아니면 그걸 살 수 있는 저의 구매력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되게. 그러면 위안을 삼는구나. 네. 나는 직업이 없지만. 다방에서 아가씨가 타주는 커피는 그건 제가 배달을 주문하는 거죠.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꽤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한번 독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네. 독도 가기 전에 울릉도를 한번 들리잖아요. 울릉도에서 다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셋이 남자 셋이서 갔는데 다방을 한번 가보자. 네네. 근데 거기가 티켓 다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에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배달시켜서 네, 아니, 배달을 아니요. 시키셨습니다. 티켓을 끊어서. 저희는 오로지 쌍화차를 먹기 위해서 쌍화차 계란 먹어보자. 동동 들어간.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나오죠. 라떼 초토화 작전에서 스타벅스에다가 네네. 맞아요. 그 계란? 큰 조형물을 네네. 무슨
공 같은 조형물 있잖아요. 나 몰라. 그 조형물을 분수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영화에서 라떼 네네. 초토화 작전. 맞아. 예, 예. 그 라떼 초토화 그래서 커피 작전이었어요.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예, 커피 오케이. 소비하는 게 보면은 네. 하루에 적어도 한 잔씩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이게 진짜 허세 중에 허세라고 생각은 하는데 독서실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저한테는 수지가 맞긴 맞더라고요. 집에 있고 싶지 않을 때. 독서실은 시간당 돈을 받죠? 하루당 하루에 일당으로 받는데. 요즘 얼마인가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집 앞에 있는 곳이 하루에 5,0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집 앞에 커피숍은 커피가 얼마예요? 집 앞에 커피숍은 3,500원. 수지가 맞네. 예, 수지가 맞고 또 이제 제가 흡연자이다 보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도서실은 좀 닫아. 네, 담배를 피러 가고 그런 게 좀 자유로운 편이라 아무래도 손님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네네. 예, 그런 실내 소음 이런 게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커피숍 가면은 학생들 엄청 많잖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어떤 커피숍들은 뭐 시간 뭐 3시간 이후에는 나가야 하고 그런 커피숍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약간 커피숍이 커피를 소비한다기보다는 문화 공간을 소비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그냥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브랜드의 커피를 내가 구매할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맞아요. 영화 자체에서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거 네. 계속 메이커가 뭐 파괴하고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저도 저 자체가 이제 제가 어떤 커피를 들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되게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도 가끔씩은 받아요.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뉴욕에 갔을 때 네네. 뉴욕 사람들은 다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다 들고 다닌다고. 네. 네. 아무래도 소비가 우리 생활이랑 뭐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라쿠님은 소비에 집착하는 게 있나요?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운동으로 야구를 해요. 음.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사회인 야구 우리 팀에서 시작을 할 때 저는 무슨 운동을 하던 간에 그쪽에서 이제 좀 고가 브랜드를 사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야구 진짜 못하거든요. 야구 진짜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글러브 뭐 스파이크와 이런 것들은 최고로 사고 다 이렇게 일단은 장비병이 예. 있으시죠? 장비가 다 갖춰져야지 운동을 시작하는 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빨리 우리 그- 대장님께서 콘솔을 구매하시면 우리도 장비병에 좀 걸리시면 좋겠네요. 콘솔 장비가 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죠. 파이팅! 지방 거덜나는 상황이 되기 그리고 때문에 사모님도 좀 더 자비롭게 그때는 서류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도 녹음실 시간 때문에 좀 있으면 나가야 돼서 그러면 혹시 팬더님께서는 뭐 소비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여자들처럼 명품백을 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장비병. 애플 디자이너들이 애플 제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맞아요. 노트북이라든가 뭐 애플에서 뭐가 나왔으면 그 신제품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예, 그게 한 번 사면은 사실 할부가 네. 제가 아이패드도 있는데 애플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 한 3개월로 사면은 그렇게 그래 내가 이거 샀으니까 괜찮아. 3개월이 빨리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사놓고 네. 거의 쓰질 않고 있어요. 아이패드가 있으세요? 네, 회사 사무실에 있는데 그렇구나. 쓰지는 않아요. 아이패드 있는 사람 네. 처음 봐요. 예. 그리고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것 같아가지고. 예. 아이패드 가져오면 큰일 나겠어요. 그렇군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굉장히 유익한 팟캐스트예요. 영화입니다. 자꾸 이렇게 지출이 늘어요. 지금 1화밖에 안 올라왔는데. 근데 혹시 그러면 그 영화 자체에서 보면 계속 주인공이 그 잭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끼잖아요. 좀 나는 맨날 출장만 다니고 오히려 막 그 비행기가 중간에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것 때문에 네. 이케아 제품을 계속 사면서 이제 갈고를 채우잖아요, 집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허함을 느끼고. 그런 저는 생각이 나오죠. 그 비행기가 차라리 이대로 폭파돼서 네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망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진 않는데 야근하고 철야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예. 일정은 막 밀려 있고 네네. 근데 택시 타고 이제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택시 타고 퇴근하면서 이대로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죽지 않을 정도? 불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고가 네. 나서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그 장면 보면서 너무 공감했었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그 휴가 때 네네. 이제 실컷 놀고 다음날 회사 복귀 날일 때 그동안 신나게 놀았던 기분이 딱 사라지고 그 마음이 딱 공허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회사가 불에 탔으면 좋겠다. 다음날 출근할 회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엔 불인가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펜션 같이 놀러 갔던 부부랑 돌아오는데 그 네. 언니가 돌아오면서 다음 여행지 숙소를 찾고 있더라고요. 팬더님께서는 펜션 청소 시작하셨을 때 되게 막 그런 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펜션이 불탔으면 좋겠다. 혹시 손님이 담배꽁초를 잘못 버리진 않았을까? 막 이러고. 방갈로 이쪽에 있는 거 다 했어. 오빠 다 했어. 그때 이만큼 저쪽에 더 있어. 응, 더해. 그러면 뭐 네. 승냥님은 그런 공허함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공허함 느꼈던 게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그 대학교 때 제가 또 프로 외박인이다 보니까 외박을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현관문 앞에 섰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만약에 내가 지금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혼날까봐? 네. 왜냐면 저는 대학교 때 어머님이 엄청나게 항상 걱정을 하셨거든요. 대체 얘는 뭘 하고 다니길래. 프로 외박너. 네. 변명할 거리를 이제 찾는 좀 거죠. 준비된 외박인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차라리 다쳐서 오면 뭐야 이건 왜 이래 막 하면서 막 어물쩍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등짝한데 막 아니 그러니까 외박을 왜 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날 것 같은데 작게 혼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혼자 집 앞에서 막 서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영화에서 네네. 이게 이중인격이잖아요. 네네. 약간 킬미힐미처럼. 네. 그래서 본인한테 브래드 피트는 주인공의 분신이다. 또 다른 자아다. 그 본인한테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지 뭐. 전 되게 자주 느껴요. 진짜? 네, 네, 저는- 옆에서 봐도 자주 네. 느끼죠. 진짜? 저는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자아가 전혀 달라요. 그 색이 완전히 달라요. 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남자친구 만날 때 저와 여자친구 만날 때 저는 전혀 달라요. 어, 진짜 전혀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면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네네. 여자친구가 보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승냥이와 네. 예를 들어 뭐 엄마가 보는 승냥이와 아빠가 보는 승냥이와 엄마면 친구가요. 친구가 새엄마 말고 저희 기준 진짜 엄마 그런 게 다 전혀 달라요. 전 진짜. 그럼 여자한테 좀 하는 성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 말씀. 어때요? 여자한테의 성격은 좀 막 되게 막 자상한가요? 아니요 아예 자상한 가? 근데 되게 장담을 못하겠어. 좀 뭐 좀 찡찡대고 막 계속 막 이거 막 좀 사주면 안 돼? 막 하면서 막 사줘 막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하고 이상하게 사주게. 네 그런 거 되게 막 얘기 자주 하고 물론 그만큼 저도 뭐 사주고 등골을 빼먹거나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 막 좀 자주 찡찡대고 막 뭐 애교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남자들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은 남자들하고 있을 때는 약간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회사에 앉아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누구와 일을 함께 할 때는 아주 예민하고 프로페셔널하네. 프로포지셔널한 게 아니라 아주 예민해져요. 굉장히 사람이 그냥 예민하고 까칠하고. 할 일이 물론 이제 영화미담 같은 경우에 팟캐스트라 그러진 않지만 아니 전에 워크숍 가서 보니까 까칠해지더라고.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뭔가 돈 받고 할 때는 받은 임무만큼은 진짜 끝까지 해야 돼요. 딱 일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약간 눈빛이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일도 해보셨죠? 그때는 단기, 같이 일을 하긴 했는데 단기로 잠깐 하셨었죠. 같이 일을 하긴 했는데 신상 좀 팔지 마세요. 진짜 나 군영님 제 팬더 누나. 밑에서 일했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일을 해가지고 제가 터치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그럼 라쿤님은 또 다른 자아가 있다고 느낄 때 있어요? 저는 그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가끔 그 난폭 운전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땐 진짜 새로운 자아가 나오는 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옆에 와이프랑 싸웠는데 네. 와이프가 조수석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난폭 운전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저도 무서운 게 사고가 나도 전혀 무섭지가 않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때 사고가 난 적이 이대로 있어요? 사고가 나서 사고 난 적은 없는데 네. 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 이건 위험하다 할 정도로 운전을 하죠. 정말? 근데 이게 되게 낯선 감정이에요. 네. 근데 이걸 또 다른 자아로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떨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어떤 상태일 때 본인의 심리가? 그러니까는 뭐 사소한 걸로 이제 싸우잖아요. 음. 그 와이프랑 이제 사소한 걸로 싸우다가 기분이 확 상했어. 그럼 그때부터 악셀을 밟기 시작하는 거죠. 아 분노 조절 장애처럼.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그런 건데 뭐 신호 같은 건 다 잘 지키는데 아, 예. 이제 추월하는 거죠. 추월. 음. 칼치기라고 하죠. 아 칼치기 이런 것들 하고 막 그럴 때 차선 바꾸면서. 예, 이게 진짜 순간 또라이가 된 건지 차라리 순간 또라이였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자아가 아니라 아. 그럴 때 가끔 되게 무서워요 제가. 음. 그때 약간 좀 제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어요. 예. 그럼 팬더님 혹시 저는 예. 술을 마시면 어제 본 것 같은데 몇 번 봤어요. 아 근데 술 취해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약간 네. 평상시에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말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뭔가 일적으로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조곤조곤 대화를 하는데 네. 사회적으로는 모습이 좀 그렇고 약간 좀 사적 정신을 이런 분들하고 놀거나 이런 분들이요? 사적으로 놀 우리는 때 아닐 거예요. 우리는 아닐 완전 거예요. 20살로 약간 네. 돌아가서 음. 어렸을 때 그 자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누구나 다 여러 가지의 인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얘를 정말 그 애인한테 하는 것도 다 다르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어떤 친구냐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연애 상담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 술 마시면서 일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가 따로 있고 그렇죠. 네. 정치 얘기를 하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다.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어느 정도는 다중인격 요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특히 현대인이라면 더더욱. 네네. 왜냐하면 맨 얼굴을 보여주면 좀 불이익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잠깐 우리 어떻게 아 이거 애매하네. 어떡하지? 전에 녹음실 빌려놓은 시간이 다 돼서 파이트클럽 얘기를 앞부분까지 하다가 끊었는데 3주가 조금 지난 5월 말에 녹음을 재개하겠습니다. 그 안에 저희는 전주국제영화제에 다녀왔고요. 영화제 공개 방송은 현재 영화미담 3화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녹음을 했다가 2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재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목소리가 완전 지금 들어보니까 감기 걸린 목소리인데 지금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기가 나았습니다. 20일 만에. 감기 걸렸을 때도 목소리는 좋으셨어요. 형님 목소리는 항상 좋아요. 네. 전문 진행자. 네. 그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 사이에 저희가 시간이 좀 텀이 있었는데 저희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라쿠님이 재미없어서 자버렸다는 데이비 핀처의 조디악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예. 조디아 어떠셨어요? 졸라 재밌던데요? 제가 초반에 살짝 지루했다는 거지 뭐 재미없다는 얘기는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 저 라쿠스님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꼭 보려고 했는데. 근데 저도 진짜 다시 보고 싶어요. 약간 미국판의 그 살인의 추억 느낌 네, 아닌가요? 맞아요. 음. 그런 내용이에요. 제 인생 영화 베스트 5 안에 드는 게 살인의 추억이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에 갑자기 뭐 그렇게 꼭 봐야겠습니다. 그 제가 그 사이에 이렇게 회사 근처에 칵테일 바에 갔는데 그 바 뒤에 TV에서 브래드 피트가 나왔어요. TV 영화에서. 그래서 다들 뭐 얘기하면서 브래드 피트가 나왔을 뿐인데 거기 바에 계신 분들이 저 파이트 클럽 아니냐고. 근데 영화는 스네치였어요. 보셨는지 스네치. 모르겠는데 스네치도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다들 갑자기 파이트 클럽 얘기를 하면서 막 남자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저 얼굴에 저 얼굴이어야만 저 몸매여야 된다. 그냥 몸매만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막 브래드 피트 칭찬 엄청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브래드 피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에드워드 노튼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노튼이 연기 천재라고 인정받는 배우인데 예일대 석사래요. 진짜 예일대가 뭐예요, 근데? 아, 하버드가 있고 예일대가 있고 명문대에서 석사 과정을 한 거죠.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기 캐릭인가요? 그래도 뭐 신은 공평하니까 노튼도 분명 하자가 있을 거예요. 뭐 치질이 있다거나 뭐 내성 발톱 같은. 저희가 이제 두 남자 배우 이야기는 했는데
말라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라요. 네, 말라 역할의 헬레나 보넨 카터가 원래 기존 캐스팅이 전혀 다른 배우 여자 2명이 물망에 올랐었더라고. 되게 유명한 두 배우인데 이번에도 전 이름을 잘 몰라요. 네네.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배우가 말라 역할을 했으면은 지금의 그 말라 캐릭터가 전혀 완성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헬레나 보넨 카터 특유의 애니메이션틱하게 생긴 그런 메이크업이라든가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일반 사람 같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 파이트 클럽에서 메이크업을 일부러 본인 캐릭터를 위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한테 왼손으로 화장을 해달라고 약간 해서 좀 서툴어 보이는. 예. 그리고 말라가 참 말랐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컷하자. 괜찮아. 이거 살리죠.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데 우리 부분만 잘라요. 네네. 말라. 말라가 참 말랐던 것 같아요. 치명적이었죠. 그 좀 약간 집시 느낌 나요. 되게 보고 네네. 있으면. 집시 느낌도 나고 약간 그 후미진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처연하다고 해야 되나? 좀 초라한 그런 느낌이 잘 살려져가지고 되게 그 캐릭터랑 부합이 되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나. 집시 느낌이면서 약간 감기 어린 느낌도 있고. 예. 광기도 좀. 그런데 들고. 또 남자 앞에서는 뭔가 되게 순정적인 느낌 있는 게 후반부에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라가 되게 그 영화 안에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다른 해결법으로 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테일러 같은 경우도 약간 말라처럼 펑키하고 되게 좀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나오고 말라도 실제로 보면 자기 집 말고는 가진 게 전혀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 모임만 같이 나가고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자기 고민을 해결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말라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뭐 파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점점 그냥 거기 체제에 맞춰서 적응해 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말라는 되게 그 파이트 클럽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바꾸고 타일러.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 내가 맞고 쟤네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이어서 그런 점이 좀 말라를 통해서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극 중에서는 테일러의 존재를 의심한 사람이 말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테일러의 존재가 보이지도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뭐 같이 엮이거나 해도 뭐 그냥 다들 끄덕끄덕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말란 항상 그 잭한테 와가지고 너 좀 이상해. 항상 너 어젯밤까지만 해도 막 되게 괜찮았는데 넌 항상 아침만 되면 나를 벌레 보듯이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객들로 하여금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드는 존재? 그 안에서 유일하게 좀 그 사건들이 돌아가는 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말라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말라를 통해서 약간 의심을 하게 된 네. 계기가 됐었거든요. 말라의 대사에서. 네, 저도 그 말라가 맨날 막 너는 아침만 되면 벌레 보듯이 보고 막 지하에서 브래드 피트가 막 뭐 만들면서 막 뭐라고 해? 네네, 하고 막, 전달하라고. 예. 전달하고 이런 거가 말라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방금 갑자기 승냥이가 오늘 안경을 끼고 오더니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저 지금 심도 깊은 대화를. 네. 그 저희가 지금 영화미담 4화를 녹음한 뒤로 지금 22일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군요. 그냥 22일이 지나서 저는 그동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여기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되게 급하게 좀 이제 오늘 가서 무슨 얘기하지? 하고 걱정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좀 메모를 좀 해왔어요. 라푼 형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앞단에 녹음할 때 사실 영화제 준비 때문에 승냥이가 파이트 클럽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좀 정신 상태가 혼미한 상태여가지고. 방금 얘기한 거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면 나머지 파이트 클럽 멤버들은 타일러와 잭의 존재를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타일러가 이중인격이고 타일러가 우리의 리더고 그의 다른 인격이 잭이 있다. 근데 이 잭이 우리의 일을 이렇게 나중에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방어장치를 이미 타일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난 약간 물음표가 들었던 게 얘 이중인격 하는 태도 말하는 것들을 말라는 되게 의아해하면서 의문을 갖고 자꾸 뭐라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네네. 이 멤버들 앞에서 분명히 그 차량씬 있잖아요. 차 드라이브 하다가
이제 잭하고 아. 타일러랑 다툴 때 네네네. 둘이 뒤에 근데 초토화 멤버 2명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클럽 아, 멤버가. 예. 네네. 근데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럼 실제 현실에서는 혼자 이렇게 이쪽 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을까? 막 이런 뭐 생각. 미리 얘기했겠죠. 아 내가 혼자 내적 갈등을 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아무런 말도 하지 마. 어차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약간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했던 게 잭이 눈치 못 채게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런 지시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일러가 다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마련한 상태일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잭이 이제 다 자기가 테일러 더든이란 걸 깨닫고 뭔가 다시 바로잡으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셨죠. 역시 뭐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막 말리잖아요. 근데 나는 그 말라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면 네네. 앞단에 그 병원에 가서 고아남 환자들 네. 죽음을 앞둔 이제 환자들 모임에서 이제 마주치고 그랬을 때 말라가 왜 나올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네. 말라 그냥 영화에서 의도적으로 장치적으로 말라는 잭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 내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불편함을 본인이 이제 상기되는 거울처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치유를 받고 있었는데 아픈 사람들 모임에 나가서 나는 치유를 받고 있었지만 사실 본인이 알고 있어. 이게 진짜 치유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말라를 투영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를 좀 표현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그렇죠. 해봤어요. 말라를 통해서 나의 그 잭 자신의 되게 모순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 테일러 더든 보면서 좀 떠오르는 인물 없으셨어요? 되게 저는 몇 개 생각나던데. 네, 뭐 주변에 많이들 생각나시겠지만 저도 한 분 계시거든요. 회사 동기 중에 네. 그 카메라 기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지금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요. 그 매사에 사회 비판적이었어요. 그 기자 특유의 그 직업 정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또 자기 주관이 좀 확신이 있어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이 막 그걸 강요하고 형이라서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상대를 좀 잘 안 했어요. 제가 좀 피했죠. 그런데 그게 제 자아에서 나오는 브래드 피트는 좀 용납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 타일러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좀 떠올랐어요. 저는. 부정적인 부분들, 예, 사회 부정적이고 사회 비판적이고. 비판적이고 저는 그 팬더님이 지난 녹음 때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세기말 걸작이라서 이 영화가 나온 뒤에 비슷한 류의 뭐 반전 영화나 아니면 비슷한 테일러 더든 같은 좀 혁신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 다크나이트의 조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죠. 되게 맞아. 철학이 좀 규칙도 비슷하죠. 없고 예.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해서 뭐 배트맨한테 막 취조실에서 맞으면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막 너는 날 협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잃을 게 없으니까. 예. 근데 그 테일러 더든이 지하에서 파이트 클럽 결성해가지고 하다가 거기 그 술집 주인 그 알바생이 뭐 아파가지고 병원 가고 사장이랑 무슨 가드가 와가지고 이제 뭐 니네 누구 허락받고 이거 하냐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테일러 더든이 막 맞으면서 막 네. 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막 넌 날 협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좀 머릿속에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건 좀 전혀 다른 얘기인데 투캅스라는 영화를 보면 옛날에 안성기랑 박중훈 나왔던 투캅스를 기억해요? 네 승냥이 나이는 항상 미스테리. 투캅스에서도 취조실에 들어가서 신참 경찰인 이제 그 박중훈이 되게 열의에 불탄 형사 원이겠네요. 네네 원이요. 네. 원에서 이제 그 어떤 범죄자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범죄자를 취조를 하려고 하니까 범죄자가 막 갑자기 자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머리를 막 그 테이블에 장면 찢고 이마에서 피 나고 이마에서 막 피가 나고 하면 이제 안성기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 이제 그 청장님 같이 모시고 나오다가 아니 지금 이 친구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혼나도록 유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장면에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 얘기했어요? 네네. 저도 테일러 더든을 보면은 그냥 딱 승냥이. 요즘의 승냥이에서는 좀 저는 못 보겠는데 예전에 그랬을 것 같아요. 승냥이가. 요즘 승냥이에서는 승냥이? 모르겠다고요? 예, 요즘 승냥이는 잘 모르겠는데. 잃을 게 그 부분. 네. 남북적이고 이런 절대 승냥이 그렇진 않죠. 뭐. 네, 전 되게 나약한 인간이라 가지고 누군가를 폭력으로 대하거나 하진 못해요. 네, 그러면은 파이트 클럽이 초토화 작전으로 바뀌면서 네네.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하는 행동들이 뭐 테러로 변질되잖아요. 네네.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제 오면서 기차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파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불량 서클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스프에다가 오줌을 타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남몰래 가족 영화에 포르노 필름을 집어넣고 이런 좀 일탈적인 행동들은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누구한테 막 누가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할 만한 좀 폭력적인 성향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싸움 자기들끼리만 네.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영화 자체에서 파이트클럽 규칙 자체가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패는 규칙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뭐 낯선 사람과 싸움을 해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 보면 뭐 물을 뿌리면서 시비를 건다던가 되게 정말 일반인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네네. 귀엽죠. 되게 그냥 예. 악동적인 느낌. 그 우리가 성장기 때 흔히 봤던 뭐 일진물에서 나올 법한 그런 착한 일진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착한 일진. 네. 근데 그래서 거의 뭐 유희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가입자들을 모을 때도 테일러 더든은 절대 비밀로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막 테일러 더든이 사람이 오늘 많이 모였군. 이건 너희들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퍼져나간 형태였거든요. 근데 초토화 작전이 되면서는 이제 가입을 할 때도 무슨 심사가 있어요. 막 집 밖에서 3일 동안 버텨야 되고 욕을 먹으면서 무슨 미군들 훈련하는 것처럼 넌 쓰레기야. 막 너는 나가 죽어야 돼.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게다가 이해관계를 함께 해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또 안에다 작업장을 만들고 게다가 이제 실제로 하는 일들도 되게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뭔가를 파괴하고 뭐 조형물을 부셔가지고 건물에 커다란 공이 굴러가게 만들어서 파괴한다든지. 거의 테러죠. 네. 영화의 막바지에 가서는 뭐 폭탄을 설치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파이트클럽이 처음에는 동호회 형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초토화 작전에 가서는 종교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종교가 맨 처음 탄생할 때 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해서 추종자들 무리를 이끌고 다니다가 이제 그게 지도자가 죽고 나서도 남아있으면 그게 기성 종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좀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그 어떤 비밀 단체 뭐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종교의 탄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타일러 더든 네.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있고 보면. 그래서 저는 파이트클럽이란 제목에서 종교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밥이라는 젖이 큰 친구가 너무 죽었을 때도 이제 막 갑자기 뭐 내 친구 밥이 죽었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밥 하면서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느낌이네. 이제부터 순교를 하게 되면 모두의 이름은 밥이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되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더라고요. 게다가 같이 막 그 검은 옷 유니폼 입고 집에 있을 때도 되게 종교단체 같은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럼 감독이 약간 종교적인 그 사회 문제를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뭐 대단한 우린 비전문가라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근데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네. 들지 않나요? 되게. 네. 그런 해설은 처음 들었는데. 네, 딱 새로운 맞는데요? 종교가 탄생할 때는 정말 이런 식으로 탄생한다고 책에서 봤거든요. 책에서 본 거죠? 네. 직접 활동은 안 하셨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북유럽 신화 같은 데서 보면 네. 훌륭한 전사들은 죽어서 아스가르드에 가서 네. 후에 라그나로크라는 종말 전쟁이 있을 때 같이 영원한 전사로 참여하게 된다 이런 네. 것처럼 좀 죽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을 막 관에다 해서 묻으면서도 막 되게 찬양해주고 이 사람은 순교를 했다 대접을 해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파이트클럽 하고 있을 때 타일러가 이제 미션을 주잖아요. 네. 네. 모르는 사람하고 싸워보라고. 네, 네. 나 그 시비로 장면이 싸우고. 제일 좀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네. 싸워보라고 시비를 걸고 맞아주라고 하잖아요. 네, 테니스 네, 말고. 근데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보면 사람들이 웬만해서 싸우는 걸 피하려고 해요. 네. 피하고 그렇죠. 안 싸우려고 하는데 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 갑자기 네네. 욱해가지고 그 장면들이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법의 기준에서 폭력은 안 좋다. 일반 윤리 도덕도 그렇고 법적으로. 그래서 금기 시대에 약간 자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참는 건데. 그 찾는 사람들을 좀 네. 도발해서 네. 그 폭력적인 감정을 이끌려고 뭐라고 하지? 본성? 네, 본성을 드러내게 끌어내고 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한테도 종교를 전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막 좀 더 그런 자신한테 솔직해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너 자신한테 솔직해봐.
너도 사실은 누군가를 죽도록 패고 싶지 않아? 피를 보고 싶지 않아? 그렇죠. 누구나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나 이런 거. 맞아. 물론 장난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지만요. 시비를 걸고 맞아주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모 대기업의 어느 그분처럼 아무한테는 항상 막 소리 지면서 화내고 네. 그러지는 않잖아 일반적으로. 아, 예, 그렇죠. 살면서 크게 막 화내면서 싸워본 적 있어요? 저는 네. 예전에 이건 좀 사적인 일이 있어서 네네. 경찰서에 한번 갔는데 역시 스킬도 남다르시지. 경찰서에 가서 제가 살면서 잠깐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술이 개입돼 있나요? 원래 술을 먹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약간 가족 문제였어요. 가족 문제로 가족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경찰서에 와서 이제 가족 때문에 왔는데 그 피의자라고 하나요? 네. 가족 중에 예. 누가 폭행을 당했어요. 피해자. 네, 폭행을 당해서 제가 왔는데 피의자 피의자? 피의자. 가족이 피해자. 네. 가족이 피해자. 진짜 가족을 건드리면 진짜 피가 거꾸로 돈다는 그렇죠. 게 경찰서 앞에서 제가 진짜 그 평소에 안 쓰는 네. 뭐 사자. 쌍욕을 다 네. 네.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경찰한테 쫓겨났어요. 아, 진짜요? 진짜예요. 살면서 제가 제일 크게 화를 내본 경험이 그거였던 거죠. 전혀 외모적인 면에서 볼 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되게 화내면 순진해 엄청 무서우실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서 진짜? 화를 잘 안 내요. 한번 화나면 다 참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화를 내는 순간 그건 이제 다시 안 보겠다. 네, 약간. 누나는 화를 내시면 되게 무서울 것 같고 저는 승냥이가 더 무서울 것 같고. 저는 되게 안 그래요, 막상. 그래요. 네, 아주 나약한 인간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두 분은 뭐 금기시 되어 있는 이런 뭐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화를 안 내는데 이렇게 한번 확 욱해서 한 적 있는 거고 금기시 되어 있는 걸 깨고 싶거나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금기시 되어 있는 거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화를 거의 안 내요, 잘. 저도 그래요. 근데 최근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연애를 할 일이 있으면 진짜 소리 지르고 막 싸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면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되게 가식적으로 연애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냥이도 약간 좋은 사람 컴플렉스 네네. 있어서.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한 얘기들은 하지만 남한테 이제 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왕 만났을 때는 항상 해피해피하게 좋은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근데 연애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게 되고 24시간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파이트클럽이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너네도 솔직해봐. 너도 피를 보고 싶잖아. 이런 것처럼 가끔씩 그냥 연인이 있다면 정말 남들처럼 막 정말 개처럼 싸우고 이제 다음날 진하게 화해하고 이런 것도 연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게 싸움이 또 안 되고 네. 계속 쌓이다 보면 더 네네. 큰 화를 입게 되잖아요. 예, 그때 푸는 게 그렇죠. 뭐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꼭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근데 그 아니어도 방금 승냥이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좋은 사람 컴플렉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쌓아두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맞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팍 터지면은 그때는 이제 뒤도 안 볼 정도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약간 그래요. 예. 제가 약간 저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승냥이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제가 방금 알았던 사실이고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 조금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하려고 참지 않고 그러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나중에 쌓인 게 터지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얘기들 웃기세요. 혹시 이따가 방송 이거 녹음 끝나고 네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저 밖에 오래 하고 싶어요, 형님이랑. 아니, 저희한테 지금 싸워두고 계시죠? 일단 가정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한테 싸워두고 네, 여기에도 있네요. 형님은 그러면 금기시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저는 그 머리를 염색을 이렇게 회색을 한번 하고 출근하고 싶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탈색하고 네. 빨간색으로 올빨강으로 염색을 하고 회사를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신입 거의 1, 2년 차. 앞서가셨네요. 빨간 맛. 몇 살 때? 이제 29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0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참 그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었는지 네.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때는 뭐 눈에 띄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평범한 사원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또라이인 줄 알고 피했나? 아무튼 뭐 저도 뒤- 승냥이처럼 뒤에서 얘기했겠죠. 뒤에서 이제 저 신입 봤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빨간 염색 요즘 유행 지났는데 하고 왔네. 그때는 약간 빨간색이 해도 그렇게 좀 촌스러운 근데 건 아니었어요. 저도 빨간색은 해보고 싶어요, 되게. 그 슬램덩크 이런 거 보면 강백호나 네네네. 이런 거 그런- 로망 있어서 그런 빨강이 아닌 핑크 빨강. 완전 그냥 새빨간 레드. 새빨간. 레드. 테일러 더든이 입는 그 가죽 재킷 같은 색깔. 서태지가 필승할 때 그런 빨강. 네, 그 어, 정도 예. 된 것 같아요. 음. 좀 제가 또 관심중자라서 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 아무 만에 관심이 다시 없어서. 바로 바꿨어요, 금방. 근데 그 탈색을 그때 한 3번인가 했는데 네. 머리가 완전 다 녹아버려가지고 3개월 정도 후에 머리를 좀 스포츠로 완전 깎아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쉽네요, 되게. 지금 은색으로 하고 싶다. 회색. 회색이요. 회색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마다 다르잖아요. 자유로운 회사 같은 경우, 저희는 했네 하고 그냥 이럴 수 있는데. 미쳤다고 하죠. 하고 오면은 위에서 뭐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뭐라고 안 하겠죠. 그런데 바로 위 선임이나 팀장급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겠죠. 와이프분이. 와이프는 뭐 그런 거는 그렇게 내 남자가 그러고 있는 거에 예,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아내 입장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본인이 창피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신상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 회사.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 사람들 듣는 사람 없어서 아직은. 어쩌다가 썸남이 생겨도 데이트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땐 영화 미담이 추천해 드립니다. 오케이. 걔한마디 진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사실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같이 본 친구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럴 땐 영화 미담이 대신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화 추천도 오케이. 영화 이야기도 오케이. 영화를 좋아하는 미생들의 담론. 영화 미담이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와 팟빵, 아이튠즈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를 좋아하는 미생들의 담론, 영화 미담을 듣고 계십니다. 그 영화에서 저는 명대사 이제 꼽자면 되게 많지만 네. 그래서 되게 좀 속상하면서 씁쓸했던 장면이 브래드 피트가 파이트 클럽에 이제 모인 멤버 그 술집 지하에 모이는 멤버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TV를 보고 우리도 되게 멋진 뭐 락스타가 되거나 유명하게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우리는 뭐 서빙을 하거나 등등 남의 허드렛 일을 한 이게 현실이다. 사실. 예, 그런 말을 하죠. TV를 보면서 그랬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샐러리맨이 결국 남의 회사 돈 벌어다 주는 일이잖아요. 월급쟁이는 다 그렇죠. 가끔 월급이 배터리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한 달 동안 충전시켜주고 그래도 충전이 다음 돼 달에 있구나. 일을 저는 들어도 없어. 어이? 한 달 정도는 버티는 것 같아요. 세이버머니 들어오자마자 사라져. 팬더님은 워낙 배터리 용량이 오르락내리락 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테일러 더든이 매력적인 이유가 이제 TV를 보고 멋지게 살 줄 알았지만 남들 허드렛 일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허드렛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되게 남들보다 훨씬 멋지게 살거든요. 엄청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더 좀 그 브래드 피트가 맡은 테일러 더든 역할이 그렇죠. 더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뭐 맥주를 마시다가 그냥 내키면 맥주병을 던져서 깨버린다든지 가난한 집에 사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 너 쓰면 돼. 여기서 누워서 자.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더 그래서 좀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행동들 같아요. 그걸 보면. 생각은 하지만 네, 하지 실천으로 못하는. 옮기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에 있는 존재가 원래는 아닌 거기도 하고. 로망이죠, 로망. 잭이 생각하는 로망. 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망. 모두가 생각하는 로망이죠. 거기서 보면 잭이 리콜 심사관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콜 심사관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에 시달릴 만한 직업이잖아요. 출장도 많이 다녀야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 직업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리콜 심사관이 많을까? 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약간 그 소비? 물질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리콜 심사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너네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물건들이 엉터리다라는 것도 같이 풍자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리콜 심사관이었던 이유가
그 리콜 심사관이 보면 사건 현장을 이렇게 감식하잖아요. 그때 네. 그 초반에 보면 네네. 이 자동차는 뭐 어떻게 탔고 뭐 이런 거. 그게 의심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혹시 만약 이게 자작극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회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 하고 의심을 하는 직업이고 다양한 사고를 보면서 죽음과 되게 가까운 직업이에요. 항상 죽거나 다치거나 뭐가 잘못되는 걸 보는 직업. 그래서 그 잘못된 걸 덮으면서 항상 그 피해자들한테 공감해 주는 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공감해 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액수를 얼마만큼인지 책정을 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더 모임에 나가서 가짜로 위로를 받고 싶고 나도 진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위로하는 진심 어린. 모습을 자기는 물론 거짓이지만 거기에 가서 위로를 받고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좀 무조건적인 공감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내면의 법칙, 뭐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되게 좀 속물적인 게 너무 싫은데 자기는 속물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비행기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리콜 심사관의 비밀 같은 걸 얘기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경우도 있고 저런 네네. 경우도 막. 그러니까 막 나라면 뭐 그런 차를 타지 않을 거예요. 막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하는데 막 여기까지만 말할 수 얘기할게요. 없는 비밀. 뭐 말할 수 이거는 그냥 갑자기 좀 딴소리긴 한데, 잭이 출장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 일회용 친구라고 네네. 표현하잖아요. 네네. 일회용 친구고, 거기서 자기가 소비하는 것도 다 일회용 네네. 생활, 자기 생활 자체가 그렇다. 그런 표현들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보면서 되게 계속 그 팬더님이나 라쿤님이랑 시선이 되게 다른 게 저는 보면서 좀 그 뭔가 소비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사실. 영화를 보라고 하고 나서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 때 스타벅스 상표 이런 거 뭐 이케아 얘기하면서 저절로 아,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구나라고 떠올랐고 전 오히려 좀 종교의 탄생이나 뭐 어떤 집단의 탄생 이런 거가 더 인상 깊었거든요. 되게. 그리고 좀 어찌 보면 그 이중인격이라는 게 신기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또 이게 약간 종교랑도 비슷한 느낌도 오거든요. 이중 인격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신이 들렸다. 네네, 신기 들렸다. 그러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토막상식 제가 또 하나 최근에 관심 있는 거요. 그 죽음에 관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불로장생하는 생물이 지구상에 진짜 있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그러니까 늙어 죽지 않는 생물이요. 생물이요? 네. 어떤 거죠?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미리 준비해 온 건 아니라서 기차에서 생각나가지고 하나는 어떤 해파리예요. 해파리. 예, 해파리인데 해파리가 그럼 종족분식을 하면은 네네. 그 개체가 어마어마하게 예, 번식할 그렇겠죠. 아마. 그래요? 근데 되게 굉장히 작은 해파리라는데 해파리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번데기 속에 들어가고 다시 제일 어릴 때의 모습으로 다시 그래요? 태어난 신기하네. 번데기에서 우화를 한대요. 그 제가 이름 알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검색해서. 다른 하나는 네. 다들 아시는 건데 바닷가지예요. 바닷가재요? 네. 바닷가재가 그 늙어서 죽는 경우가 없대요. 우리가 다 먹어서? 아니요. 저 아니,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 바닷가재가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1m 몇 센치짜리 바닷가재가 잡혔다 이런 거 가끔씩 볼 수가 있는데, 바닷가재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화를 하면 할수록 껍데기가 점점 두꺼워진대요. 네. 두껍고 질겨진대요. 그래서 우화를 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신의 몸은 노화되는 게 아닌데, 점점 우화를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점점 많아져서 우화가 성장하는 건가요? 그 껍질을 벗고 벗기고. 갑옷을 벗고 허물을 벗고 이제 그 새로운 안에 있는 허물을 키우는 거죠. 그 힘이 모자라서 네, 우화에 필요한 힘이 점점 자멸하는 거네. 많이 필요해서 우화를 포기하고 썩어서 병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우화를 포기해서 그 몸이 기형적으로 자라다가 죽게 된다던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상에도 늙어 죽지 않는 생물이 있다고. 또 우리가 많이 먹어서. 예,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럼 갑옷이 두꺼워지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랍스타가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몬스터 아니야? 몬스터? 그래서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곁다리로 들은 토막상식인데 그 해파리 이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아서 네네. 한 6화쯤에 말씀드릴게요. 불로장생 얘기가 나와서 근데 보면은 잭이 초반에 우울증하고 불면증 때문에 네.
그 뭐라고 하나 시한부 이런 모임에 나가잖아요. 거기서 나가서 아픈 사람들 보면서 치유를 받고 자기 자신은 그때부터 다시 잘 수 있게 되고 그 심리가 네. 아, 나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곧 있으면 죽어. 생이 얼마 안 남았어. 네네. 나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 게 다행이야. 이런 느낌일까? 받는 치유가? 아, 그 치유, 모임에 나가서 치유를 네. 받는 심리가. 네. 우리도 뭐 고민이 있을 때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좋지만 뭐 들어주고 동조해주고 뭐 위로해주는 네. 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 모임에 나가서 그 그런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네. 맞아요. 그 술자리에 가서 얘기한 것들은 다음날 거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주요한 몇 부분만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즐거웠다. 상대방이 뭐 병에 걸렸다고 하면 아, 병에 걸렸다. 라던가 아니면 뭐 헤어졌다고 하면 아, 헤어졌다.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일 잊어버릴지언정 당장 같이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고 네. 아프고 이제 곧 수명 얼마 안 남거나 본인의 고아남 환자들처럼 본인의 중요한 부분을 이제 내줘야 된다던가 네. 약간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토로하면서 힐링을 이렇게 서로 위안을 하는 건데 네. 잭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위안을 받았을까? 내가 얘네보단 낫다. 그렇지. 라는 데서 위안을 받지 않을까요? 고아남에 걸린 그 사람들보다 나는 네네. 고아남이 아니니까. 우리도 뭐 어.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서 그 그냥 파이팅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 내 삶이 그래도 네. 좀 이 정도면은 네, 저거보다는 낫다. 비겁한 안심이긴 하지만 그렇죠. 나보다 좀 비겁한 못한 부분은 사람 보면 예를 들면 뭐 그런 착각들 많이들 하잖아요. 내 얼굴 정도면 중간 이상 가지. 이런 남자- 착각들 많이 하죠. 남자들이 남자들이- 아침에 예. 씻고 거울 보면 그런다. 네. 제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런다고. 제가 늘 명심하거든요, 그 얘기를. 근데 그런 것처럼 좀 그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늘 보면서 늘 생각이 나니까 명심하고 있는. 네, 저는 늘 명심하고 있거든요. 승냥아. 아, 승냥아. 정신 차려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항상 명심하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환자들 네. 보면은 그 남자들 이거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남자들한테 고아남이라는 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요? 역으로 여자들한테 음. 유방암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여성성을 상실하는 느낌? 그렇죠. 똑같아요. 남자도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거는 저는 생각만 해도 차라리 다른 암에 걸려. 이건 아닌가? 그렇죠.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인생에 되게 많은 부분을 함께했던 남자라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만 함께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상은 남자가 아니게 된 거잖아요. 여자를 만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가끔 상상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만약에 유방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아파서 그러고 나면은 연애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고아남 정도면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고아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가슴이 좀 커지고 네. 약간 남성성이 사라지면서 여성성이 부각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과다. 그것도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원하지 않는 상태니까. 상실감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말라랑 둘이 고아남도 있고 뭐 심장병? 무슨 암? 네네. 지금, 병이란 병은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건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병이 있었는지. 혈액암도 있어요. 예. 혈액암은 내가 가질 거야. 말라랑 예, 둘이 예, 막. 예. 근데 이제 그 모임 중에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여성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다가 네. 네. 되게 이렇게 안타깝게 사람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자기 섹스가 하고 싶다. 네네. 박수를 치면서 빨리 그 들어가라고 부분은 기억이 시키죠. 인상적으로 남네요. 두 분은 만약에 예. 삶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도 아니고 한 2주. 제 삶이 2주 남았다는 거죠. 네, 2주 뒤에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고. 나만 2주 뒤에 죽어야 돼. 그러면 2주 동안 무슨 일을 뭘 하고 싶을 것 하고 같아요. 싶으신지. 그 여자분은 승냥이는 생각한 거 있어요?
저는 생각해온 건 없는데, 지금 얼핏 생각하기로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연애를 하고 싶어요. 되게, 좀. 가능성이 조금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삶이 2주밖에 안 남았다. 연애를 하고 싶다. 네. 2주밖에 안 남았다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죠. 하지 아마? 않고 너무 못됐다. 일단, 연애를 한번 그럼 해보고 그때 싶어요. 당시에 일단은 연애 대상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네요. 지금 없으니까. 네,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네. 남자들의 모든 그 이상형 아니에요? 처음 보는 여자. 네, 그니까. 되게 최고의 성감대가 낯선 여자. 어찌 보면 2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유혹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연애나 이런 거 좀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좀.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근데 연애의 로망도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삶이 만약 2주 뒤에 끝난다고 하면 뭐 어디 근사한 여행지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아마 그럼 일탈적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를 할 것 같아요. 연애하는 상대가 있다고 하면 연애가 아니라 다른 무슨 어떤 사람과 관련된. 뭐 누군가의 기억에 정말 영원히 남을 만한 뭐 어떤 일을 해본다든지. 라쿠님은요? 저는 2주면은 혹시 원래 한 달? 한 달이면 쿠바를 가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럼 한 달. 쿠바에 가서 뭘 하나요? 일단은 혁명을 일으키나요? 저는 만약 지금 기준이라면 와이프가 될 것 같은데 제일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쿠바거든요. 근데 쿠바가 아시다시피 너무 멀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주어지면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휴가를 한 달 동안 받긴 힘들고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이라면 뭐 당장 회사 때려치고 쿠바 여행을 가겠죠. 와이프랑 같이? 네, 와이프랑 같이. 만약에 한 달 뒤에 죽는다는 사실을 네. 이제 막 통보받았으면 사모님께 언제 말씀드리시겠어요? 저는 죽기 한 이틀 전쯤? 일단 여행은 즐거워야 하니까 네. 여행 때는 말을 못하고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너무 슬프다. 이별 여행이 되겠군요. 왠지 막 되게 슬픈데?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막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막 되게 신나게 놀고 아침밥 먹으면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다가 근데 나 있잖아 이틀 뒤면 죽는데. 그런 설정 뭐 되게 영화에서 좀 본 것 같은 흔한 클리셰 막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예, 되게 예. 담담하게 엄청 슬픈 상황인데 담담하게. 보험 들어놓은 거 이렇게 그- 꺼내면서. 갑자기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든든한. 종신 들어놓으셨어요? 정신 드러났어요. 네. 만약에 저도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저는 네.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니까 저도 막 여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전 그게 아마 첫 번째가 저희 어머니, 네.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고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인 혹은 엄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어머니 좋은 거 효도도 해드리고 이게 다 그러면- 사육사가 없어서 네, 이게 다 사육사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 영화에서 파이트 클럽이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일상을 벗어나는 일탈적인 것들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네. 회사에서 이제 쳇바퀴 도는 일상 생활들 그리고 갑질 사장한테 갑질도 당하고 나는 회사에 속해서 일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제기 계속 네. 그걸 이제 파이트 클럽을 통해서 이제 푸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보통 회사에서 약간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 부속품처럼 그렇죠. 그럴 때 좀 해소하시는 방법 뭐 싸우러 가시진 않을 거고 라쿠님 어떻게 해소하세요? 넥타이 풀고 이렇게 회사 사무실에서 담배 딱 물고. 왜요? 뭐가 저는 뭐 여행으로 해소하는 편인데 방금 전에도 뭐 쿠바 얘기했듯이. 근데 여행을 하면서 어떤 예. 게 그게 해소가 돼요? 제가 말하는 여행은 해외여행을 말하는데 해외여행을 가면은 일단 전화에 대해서 약간 해방감이 있잖아요. 네, 메일에 대한 해방감, 뭐 거래처의 전화에 대한 해방감. 일에서 벗어나시. 네. 그게 해외에서 만약에 라쿠님께서 취하시면 국제전화 걸어요? 나 녹음해 놨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술 먹고 또 전화하셔가지고.
그때는 또 승냥이가 전화세를 전화를 안 생각해서 받아. 기가 막히게 또 현실적인 거는 잘 이렇게 가리고. 아, 감각이 있으시군요. 그래도 현실 감각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술이 아니야. 그 정도로 취하면은 할 것 같아. 옆에 혹시 사모님이 계셔서 못하는 거 근데 아니세요? 해외여행 가면 네.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실 정도로 돈을 안 가져가요. 일단 아, 그러시구나. 계획적인 지출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지출하시는 예, 음. 그리고 그 여행 일정에 맞추려면은 팬더님이랑 저라면 아마 그 계획 속에 취할 만큼의 그렇지. 술값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술이 계획의 일부가 되겠죠. 말씀하셔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도 약간 그런 해소를 여행에서 푸는데 네. 제가 네. 떠나는 여행은 저는 아직 가정이 없으니까 혼자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새벽에 티켓팅을 해요. 네. 나라를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갔던 것 중에 그 부분에 딱 해소가 됐던 게 스위스랑 스페인이랑 발리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스위스를 새벽에 티켓팅을 하고 아침에 이 했어요? 공항에 가서 갔어요. 예. 숙소도 하나도 안 잡고 예. 대충 어디를 다니면 된다라는 거 정도만 파악을 하고 현재 도착해서 내가 도착한 도시에서 숙소를 잡고 그 다음에 루트를 안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네. 대신에 이제 스위스 패스가 있으니까 네.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철도로. 그래서 그날 날씨를 보고 오늘은 여기가 날씨가 좋아. 체르마트가 날씨가 좋아. 그럼 체르마트로 가서 체르마트 가서 숙소를 잡든 뭐 라커에다 짐을 두든 그 다음에 좀 지났더니 제네바 쪽이 좋아. 그럼 제네바로 이동을 하고 약간 뭔가 계획이 계획되지 없이 않은. 계획 없이 내가 마음 꼴리는 대로 네. 진짜 내 마음대로 막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술 비용도 계획이 없고 그냥 카드 다. 카드로. 그래서 숙소도 웬만해서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다가 하루 정도는 딱 호숫가에 있는데 저 호텔이 너무 멋있어. 그러면 근데 호텔 가서 딱 지르고. 그게 저도 진짜 하고 싶은 여행이 하나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가능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계획을 짜게 되고. 저는 네, 비행 경제적인 티켓도 여유보다는 네. 싱글이라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최고의 사치라고. 네. 생각해보면 물건 살 때 카드 긁는 쾌감들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전 지출하면서 약간 쾌감을 느끼고 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행이 아니라서 돈 쓰는 재미로 해소를 하나 싶기도 하네. 그러면 영화 속에서 발견한 상징적인 장치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뭐 비누? 비누가 뭐 지방 제거 수술로 버려진 사람 지방으로 만들잖아요. 그 자본주의의 모순, 반감을 표현한 상징적인 의미지 않을까, 비누가.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비누 말씀하시니까 지방을 가지고 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네네. 자본주의 그 체제를 폭파시키려고 밑에 다 박아놨대. 죄송합니다. 설치해놓고 맞는 말이죠. 뭐 폭탄 박아놨지. 금융 회사를 다 네. 폭파시켰죠. 나중에 다 근데 폭파시켜서 그게 폭탄이 되나요, 진짜? 저는 영화 보면서 이게 설정인지 진짜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걸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걸 못했네. 저 불로불사 그 바다까지 생각나가지고 이거다 난 됐다 이 우와, 생각했거든요.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라쿤님? 저는 그 영화의 핵심이죠. 아무도 모르게 필름은 바뀌고 영화는 계속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인데 네네. 한 인간이 다른 인격체로 바뀌는 부분을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고서는 눈치채기 힘든 대사잖아요. 네. 진짜 이 맛에 감독하는 게 아닌가. 감독은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 맞아요. 네. Where is my mind 이것도 좀 약간 스포성인 대사 같고. 저는 그 아무도 모르게 필름은 바뀌고 영화는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파이트클럽이나 초토화 작전 자체가 비밀 조직이잖아요. 네. 비밀 엄수를 되게 좀 강조하고 실제로 우리 근처에도 그런 집단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들은 몰래 장난들을 치고 어떤 사건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모른 채로 우리 삶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영화와 현실을 이어주는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 테일러 더든이 반짝반짝 컷신으로 등장한다고 했었잖아요. 1프레임씩 나오는. 네, 1프레임씩 나온다는 거. 저는 그게 잭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3주 동안 생각해보면서 물론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까 기차 안에서 생각해보면서 그게 이제 영화랑 현실이랑도 좀 이어지는 것처럼 이 영화 네. 밖에도 현실 세계에도 어딘가에는 테일러 같은 사람이 있다.
잭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처럼 현실과 허구를 이어지는 그런 장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오늘 확실히 문예창 작가는 다르네. 승냥이가 생각하는 게 승냥이 오늘 영화 해석이 제가 그때 저희 전주 국제영화제 하기 전에 그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해롱해롱하고 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기차 안에서 오면서 내가 못했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 승냥이의 그 해석은 감독을 뛰어넘는 것 같아. 아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할 때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 종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저희 녹음하기 전까지는 제가 뭘 안 찾아보거든요. 네. 왜냐면 괜히 좀 다른 거에 물들 것 같고 뭘 보고 나면 꼭 그쪽에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남의 해석을 잘 안 봐요. 제 얘기할 때는. 그래서 나중에 봤는데 전혀 제가 헛다리를 집었다던가 이런 거 좀 부담이 있어요. 약간. 근데 뭐 영화 비전문가인데 뭐. 우린 비전문가 우리가 취미로 이렇게 방송하는 거고 네, 그리고 네. 영화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문가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래서 영화에서 그 마지막 엔딩 씬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음악이 Where is my mind가 나오면서 전체 거기가 뉴욕인가? 어디일까? 뉴욕일까? 아무튼 예, 어쨌든. 빵 터지면서 네. 폭파씬 진짜 통쾌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이. 전 마지막 보면서 진짜 불꽃놀이처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저는 끝나겠구나 이제. 근데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총 쐈는데 안 죽어. 그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마지막 장면에 총 쏘는 거는 내가 총을 쐈다고 믿고 상징적이다. 내가 총을 쐈다고 믿고 음. 그 정신이 분리되어 있는 걸 인지하고 내가 총을 쐈다고 믿어서 테일러 더드를 내 정신 속에서 죽였다 뭐 이런 생각으로 봤거든요. 나 저는. 거기서 제기하는 대사 살짝 심쿵했어. 어떤 거요? 말라한테. 우리 안 좋은 시기에 만났어. 아, 안 좋았을 때 만났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네네네. 식의 그 대사. 근데 네, 그 대사도 좋았어요. 근데 난 말라를 갑자기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면서 끝나는데. 저는 그게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결말 장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잭이 순정남으로 변한 게 아니라 잭이 권총으로 쏘고 나서 그 테일러의 잔영이 사라지고 연기가 많이 바뀌어요. 잭이 되게 좀 당당해지고 네네. 좀 눈빛이 무서운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안 좋은 시기에 만났어라는 게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 세상에서 만났지만 지금 내가 이 규칙을 여기 폭발을 시키고 파괴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올 거야. 완전히 테일러 더든한테 장악당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아까 그 말라가 본인을 나타낸 투영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약간 비슷한 해석이긴 한데 처음에는 그 번아웃이 오고 회사 다니는 게 힘들고 자기 삶에 대해 부정하고 싶어 하다가 그 완전 막장까지 가보고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내 자신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오롯이 내가 좀 내 스스로가 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예, 맞아요. 그런 그런 관점으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안 좋은 시기는 좀 지나고 이제 좀 정신 차렸다 제대로. 네,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정말 이제 테일러 더든 같은 사람은 사라졌다 이런 거랑 아예 테일러 더든이 되었다. 그렇죠. 뭐 타일러랑 함께 다니잖아요. 네네. 이중인격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타일러가 잠식이 되면서 타일러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노튼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맞아요. 양면적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적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새로운 노튼이 탄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각성. 각성. 각성 이제 아예 새롭게 각성해서 네네. 레벨업이 됐다. 영화 파이트 클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영화 미담 코너 속의 코너죠. 그럴 땐 이 영화 시간입니다. 그럴 땐 이 영화는 사연을 듣고 적절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팬더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에 접어든 여중생입니다.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험을 망친 것 때문에 엄마랑 엄청 싸웠고요. 얼마 전엔 친한 친구들이랑도 싸웠어요.
짝남이랑은 거의 마주치지도 못하고 있고 짝사랑하는 남자를 말하는 거죠.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H양의 사연이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가 있죠. 특히 사춘기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H양 같은 전국 일반이천 사춘기 학생들을 위한 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지랄발광 17세 추천해드려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H양처럼 뭐가 잘 안 풀리는 사춘기 여학생들이 고민하고 헤매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제목처럼 누구나 지랄 발광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내 안에 흑염룡이 날뛰는 시기가.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날뛰고 있고, 꼭 사춘기가 아니더라도 잔잔한 성장 드라마가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합니다. 영화미담 4화, 오늘은 영화 파이트 클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이고 2017년 개봉작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2018년 3월에 개봉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독립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니까 혹시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팟캐스트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싱글인데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연애를 하고 싶어졌었어요. 영화를 사랑하는 미생들의 담론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는 별다른 일 없으면 방송을 통해 꾸준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화미담의 라쿤 승냥이 팬다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